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현재 우한폐렴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요. WHO에서는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발표된 우한폐렴의 환자만 이미 10,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7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바로 4명의 추가 환자가 확진되어서 오늘 오후 현재 총 11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6번째 감염자는 2차 감염자인데 3번째 환자와 밥을 같이 먹고 걸렸기 때문에 가까운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번째 환자의 가족이 2명이나 우한폐렴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니까 이제는 3차 감염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에는 나이 든 사람이 주로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30일 어제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에 중국에서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중국 우한의 한 병원에 입원한 우한폐렴 환자 91명에 대한 최신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50세 이하에서 32%나 걸릴 정도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주로 걸린다는 병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전염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8개월, 9개월, 11개월 등 어린 아기들은 물론 아이들도 제법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전염병처럼 전염병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건강하거나 질병이 있거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주의해야 되는데 아이들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역시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한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일이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처럼 우한폐렴 위협이 커지는 경우 아이 키우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라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많은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람 간의 전염이 생기고 비말 감염이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옮길 수 있다고 중국 당국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무를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비말 감염은 특징상 공기를 통해서 멀리 퍼지지 않기 때문에 가족 중에 환자가 없다면 집에서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외출 시 손으로 다른 사람이 만진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건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는데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아무 것이나 다 손을 대고 그 손이 바로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으로 물건 만지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악수를 통해서도 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날 경우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말 감염은 공기 전염과 달라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염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음식점에서 환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서 걸린 새로운 감염자도 1m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등급이 높은 의료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힘듭니다. 우선 아이들용으로 제작된 것도 별로 없고요. 아이들에게 맞게 착용하기도 힘들고 맞게 착용하는 경우 숨쉬기가 힘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숨쉬기 힘들어하는 경우는 등급이 높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마시고 천으로 된 일반용 마스크라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을 가리는 용도의 마스크라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방에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힘든 아이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확진 환자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는 만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나 어쩔 수 없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얼굴을 사람 없는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더 걱정이 된다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 혼자 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어린아기를 힙시트에 앉혀서 다닐 경우는 앞을 보게 앉히지 말고
엄마 품으로 복에 앉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비말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방법일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확진 환자가 엄청나게 좀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의 이야기라는 거 미리 알아두십시오.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얼굴 만지는 것을 줄일 수 있고요. 입에 손을 넣는 것도 줄일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을 우한 폐렴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할 겁니다. 손 씻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비눗물을 사용해서 30초 이상 씻는 것은 우한 폐렴 감염을 예방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외출로 돌아와서는 물론 외출 중에도 손이 지저분해지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진 경우나 기침을 한 경우는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데 손 씻기 힘든 경우는 알코올 세정제를 사용해서라도 손을 소독해야 됩니다. 기침 예절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침 예절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해서 기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하는데 적시 휴지통에 휴지를 버려야 합니다. 가능하면 뚜껑 있는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평소 휴지를 가지고 다니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휴지가 없는 경우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바로 씻게 하시고요. 이렇게 소매로 가린 옷은 귀가 후에 바로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무 곳에서나 침을 뱉지 못하게 교육시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일 겁니다. 외출 자제, 손 잘 씻기, 기침 예절 가르치기 이 세 가지가 우한 폐렴이 도는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진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 노는 것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놀더라도 가능하면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가능하면 이웃의 매일 보는 아이들과 노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촉 대상자 수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더 증가될 경우는 이것도 반드시 고려해 넣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방역당국이 결정한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만일 불안하다고 생각되어서 부모가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데리고 있겠다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지수입니다. 중국이 도시를 폐쇄하고 학교도 쉬게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와 상관없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장담 있게 말 못할 겁니다. 혹시 더 퍼질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방역당국에서 알리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겁이 나는데 소아과에 접종하러 가도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접종할 것이 있으면 가능하면 접종을 빨리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한 폐렴이 1, 2주일 안에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중국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지금도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고 지금 잠복기 환자를 발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할 거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가서 접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독감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부모가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접종하십시오. 독감의 증상과 우한 폐렴의 증상은 사실 구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 걸렸을 때 진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독감 접종을 우한 폐렴이 더 돌기 전에 빨리 접종하시고 지병이 있거나 예를 들어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 있거나 나이가 50살이 넘었거나 그리고 어릴 때 폐구인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폐구인 접종을 해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접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좋고요. 날것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 역시 방역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일터에서 귀가하는 경우는 작업장에서 입던 옷은 갈아입고요.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경우는 아이들을 만지기 전에 갈아입고 만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손 잘 씻는 것은 물론이고 샤워를 하면 더 좋습니다. 양치질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를 만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야외에서 야생동물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물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무엇을 접촉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식사 골고루 하는 등 평소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음식이나 약들이 우암 폐렴에 좋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면역을 증가시킨다는 요법들도 사이토카인 폭풍이 있을 수 있는 우암 폐렴의 경우는 도리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를 때는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소아청소년과서로서 우암 폐렴을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주의사항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확진 환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과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메르스 때는 의사들이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의사들은 우암 폐렴은 메르스와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주위에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누가 뭐라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